3초 준다 했지? 빨리 꺼지라고. 30년 인생이 담긴 국밥 가마솥이 깡패의 발길질에 뒤집힌 순간 시장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노모 앞에 나타난 회색 후드티의 의문의 여성. 3초 준다. 무릎 꿇어. 비웃던 깡패들이 그녀가 꺼내든 초록색 신분증 한 장에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기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설의 707 여군 소령이 시장에 나타난 소름 돋는 이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새로운 이야기를 선물처럼 배달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산의 한 귀퉁이, 새벽부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고춧가루 향이 코끝을 찌르는 이곳. 시장 골목은 매일 아침이면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로 문을 여는데 오늘따라 유독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좌판 위에 수북이 쌓인 싱싱한 콩나물을 다듬던 아주머니도 팔뚝만, 한 고등어를 내놓던 생선가게 아저씨도 자꾸만 시장 입구 쪽을 힐끗거리며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폭풍이라도 몰려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시장 입구에 시커먼 대형 세단 한 대가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멈춰서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이 구역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띠고 서 있었는데요. 독사는 목덜미까지 삐져나온 뱀 문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껌을 짝짝 씹어대는데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가 파는 물건만 만지작거리는 꼴이 참으로 야속하기 짝이 없었죠. 어이 김씨, 이번 달 자릿세가 왜 이 모양이야? 장사가 안 되면 몸으로라도 떼어야 할 거 아냐? 독사의 부하 중 한 명이 콩나물 좌판을 발로 콱당하고 걷어차버리자 애써 다듬어 놓은 콩나물들이 흙바닥으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아주머니는 아이고 하는 짧은 탄식만 내뱉을 뿐 감히 대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거든요. 독사는 그 꼴을 보며 낄낄거리더니 바닥에 떨어진 콩나물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지식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장 상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아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속에서 천불이 나도 가져주먹만 꽉 쥘 뿐이었죠. 이 일당들은 시장 골목을 아주 제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며 눈에 거슬리는 건 죄다 발로 차고 뒤엎는데 평화롭던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상인들의 비명 섞인 한숨만이 골목 구석구석을 채워가기 시작했는데요. 독사는 이제 재미없다는 듯 코끝을 찡긋거리더니 시장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30년 넘게 사골 국물을 고아온 수님 할머니네 국밥집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야, 저 할망구가 제일 고집세다며? 오늘 아주 가마솥을 통째로 엎어버려야겠는데. 독사의 그 한마디에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앞장서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은 이제 곧 벌어질 끔찍한 일을 예감한 듯 아이고 할머니 어째 지훈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조용히 터져나왔죠. 사실 수님 할머니는 시장에서 제일 가는 천사로 통했는데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딸 하나 키우겠다고 평생을 불합지키며 살아온 그 세월을 시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독사 일당이 국밥집 앞에 도착하자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독사의 코에는 오히려 거슬리는지 인상을 팍 쓰더니 국밥집 문을 거칠게 발로 쾅 하고 찼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골목 전체가 울릴 정도였죠.
국밥집 안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수님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국자를 떨어뜨렸고 독사는 그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의 코앞까지 다가가 가래침을 퇴뱉는데 그게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할망구,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내가 저번 주에 가게 빼라고 경고했지? 오늘이 그 마지막 경고날인 건 알고 있나 모르겠네. 독사의 쉰 목소리가 국밥집 내부를 꽉 채우는데 할머니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고는 제발 우리 막내딸 올 때까지만이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애원했지만 독사는 오히려 할머니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거든요. 시장 입구부터 시작된 이 검은 그림자가 이제 수님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인 가마솥 바로 앞까지 닿았고 상인들은 이제 정말 끝이라며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골목 끝자락에서는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묘한 기운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오로지 독사의 횡포만이 시장의 오후를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한 장면처럼 처참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요. 독사가 할머니의 멱살을 잡아채려는 찰나 국밥집 구석에 낡은 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독사는 제 기세에 취해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오로지 할머니의 겁에 질린 눈망울 속에 비친 누군가의 그림자만이 이 상황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죠. 이렇게 활기차던 시장은 독사 일당의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고 가장 연약한 수님 할머니의 국밥집은 이제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운 침묵 속에 잠겨버렸는데 과연 이 시장에 봄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참으로 막막한 광경이었거든요. 상인들은 멀리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만 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고 독사의 비열한 웃음소리만이 국밥집 가마솥의 김을 뚫고 시장 골목 전체를 조롱하듯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국밥집 안은 이미 독사가 내뿜는 비릿한 담배 연기와 살벌한 욕설로 가득 차서 숨조차 쉬기 힘든 지경이었는데 수님 할머니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낡은 탁자 모서리를 붙잡은 채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럴수록 독사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거든요. 독사는 옆에 놓인 의자를 발로 툭 차서 쓰러뜨리더니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며 메뉴판을 손에 잡히는 대로 찢어발기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잔인하기 짝이 없었죠. 사실 이 국밥집은 할머니가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나와 가마솥불을 지피며 홀로 딸 지훈이를 키워낸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는 곳이었는데 독사는 그런 사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가게 한복판에 가래침을 퇴뱉으며 할머니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요. 이 할망구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오늘 이 가게 문 닫게 해준다고 했지? 내 말이 장난 같아 보이냐고. 독사의 쉰 목소리가 국밥집 천장을 울리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험악한지 옆집 생선가게 사장님도 건너편 아주머니도 그저 가게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야속하더라고요. 독사는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놓은 고기 냄비를 발로 툭툭 치다가 갑자기 눈빛이 번뜩이더니 가게 입구에서 펄펄 끓고 있던 그 커다란 무쇠 가마솥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독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아이고 이 사장님 제발 저 손만은 저건 안 돼요 하고 울부짖었지만 독사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할머니를 발로 밀쳐버리고는 있는 힘껏 굳으시는 발을 휘둘러 가마솥을 걷어차 버렸죠. 쨍그랑하며 육중한 가마솥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그 순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던 뽀얀 사골 국물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게 마치 할머니의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명소리처럼 들려서 지켜보던 사람들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쏟아진 뜨거운 국물이 할머니의 낡은 버선과 앞치마를 적시는데도 할머니는 자기 몸 데이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며 쏟아진 국물을 손으로 쓸어 담으려 하시는 모습이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거든요. 독사는 그 꼴을 보며 낄낄거리더니 야, 국물 맛 좋겠네. 아주 시원하게 쏟아졌구먼 하고 조롱을 퍼붓는데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질 때였어요. 갑자기 국밥집의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거기엔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여성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이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가래침을 뱉으며 서 있는 독사 일당을 아주 느릿하게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한지 독사조차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킬 정도로 정적이 흘렀죠. 뭐야, 저 가시나는? 장사 끝났으니까 꺼져, 임마. 독사의 부하 중 한 명이 위협하며 다가갔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후드 모자를 벗어 던졌는데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시장통의 소라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깊은 숲속의 맹수처럼 날카롭고 단단했거든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어진 가마솥을 한번 보고 다시 할머니의 붉게 데인 손을 보더니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엄마, 많이 뜨거웠지? 잠시만 눈 감고 있어. 그 목소리는 떨리지도 그렇다고 고함을 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이 국밥집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영화로 얼려버리는 것 같아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멈추고 말았죠. 지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의 트레이닝복 소매를 아주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걷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팔뚝에 새겨진 정체모를 옅은 흉터들이 드러나자 독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독사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했는지 괜히 더 큰 소리로 어이 아가씨, 너 수님 할망구 딸이야? 잘 왔네. 너도 같이 짐 싸서 나가. 라고 고함을 쳤지만 지우는 여전히 대답 대신 독사의 미간 사이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시장 골목의 붉은 노을빛이 비치면서 그녀의 그림자가 독사의 발밑까지 길게 늘어졌고 이제 국밥집 안은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 같은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죠.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지훈아, 그냥 가. 엄마 괜찮아.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라고 울먹였지만 지훈은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쥐어주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독사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거든요. 그 한 걸음이 어찌나 묵직한지 낡은 바닥 판자가 삐걱 소리를 냈고 지훈의 발은 독사가 뱉어놓은 침과 쏟아진 국물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밟으며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을 시작한 전사처럼 위험 있고 서늘했죠. 독사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려다 부하들 눈이 있어 억지로 버티며 인연이 미쳤나? 아, 저거 안 치우고 뭐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부하들도 지훈이 풍기는 그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발이 묶인 듯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는데요. 이제 시장의 평화를 깬 자와 그 평화를 되찾으려는 자 사이의 거리는 단 3걸음밖에 남지 않았고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꽃은 이제
곧 시작될 피해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상인들은 이 기묘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하며 마른 침을 삼켰고, 지우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하며 독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하고 소름 돋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훈의 발등 위로 쏟아진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지훈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긁는다고 생각했는지 낄낄거리던 웃음기를 싹 지우고는 비릿한 침을 뱉으며 지훈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 섞인 숨결이 지훈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게 참으로 가관이었거든요. 주변에 모여있던 상인들은 이제 곧 지훈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차마 눈도 뜨지 못한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는데, 독사는 지훈의 회색 후드티 자락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아주 저질스러운 말투로 지훈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야, 철부지 아가씨. 얼굴은 꽤 반반한데 눈빛이 왜 이래? 너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가 본데 나 이 구역 독사야. 독사. 얼굴도 반반하니 몸매도 훌륭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몸으로라도 때울래? 독사가 지훈의 턱 밑으로 손을 뻗어 얼굴을 만지려 하자 지훈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비틀며 그 더러운 손길을 피했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간결하고 빠른지 구경하던 사람들은 지훈이 움직인 줄도 모를 정도였는데요. 독사는 자기 손이 허공을 가르자 민망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이 가시나가 진짜 죽고 싶나 하고 고함을 지르며 지훈의 어깨를 밀쳤지만 지훈은 바닥에 뿔이라도 박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독사의 미간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죠. 사실 이 독사라는 인간은 그동안 시장 상인들의 고열을 짜내며 호가호위하던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에 불과했지만, 지훈이 10년 동안 넘나들었던 사선은 이런 잔챙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기에 지훈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그저 하찮게만 느껴졌거든요. 지훈은 독사가 내뱉는 온갖 상스러운 욕설과 성희롱, 섞인 농담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왼쪽 손목에 찬 투박한 검은색 시계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이 어찌나 정교하고 일정한지 마치 정밀한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묘한 압박감을 주었죠. 어쭈, 시계는 왜 풀어? 비싼 거야? 그거 놔주려고? 야, 이 가시나가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근데 어쩌냐, 시계 하나로는 부족할 텐데. 독사의 부하들이 옆에서 낄낄거리며 지훈을 애워쌌고, 수님 할머니는 지훈아, 제발. 그냥 엄마랑 같이 가자, 응? 하며 울먹이며 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엄마의 손을 살포시 떼어내어 의자 깊숙이 앉혀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는데요. 지훈은 푼 시계를 탁자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놓더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살기를 아주 미세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서늘한 빛이 국밥집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것 같았죠. 지훈은 가볍게 목을 돌려 근육을 풀더니 독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경고를 날렸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시장 골목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잦아들 정도로 위압적이었거든요. 3초 준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3초 뒤엔 내 발로 병원 가기도 힘들 거야. 지훈의 그 한마디에 독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배를 잡고 구르며 폭소를 터뜨렸는데, 옆에 있던 부하들도 야, 들었냐?
3초란다. 3초? 우하하. 하며 지훈을 비웃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은 이제 정말 지훈이 큰 화를 당하겠구나 싶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지훈은 비웃음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일정한 리듬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지훈의 몸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탄성을 머금는 게 보였거든요. 하나. 독사가 지훈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 주먹을 치켜들었고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아버렸는데 지훈은 그 주먹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다음 숫자를 뱉어냈죠. 지훈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그것을 넘어선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차가운 안구 속에는 독사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경로가 이미 정밀하게 계산되어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둘. 독사의 부하들이 주머니에서 칼이며 쇠파이프를 꺼내드는 흉측한 소리가 들려왔고 시장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아이고 저 아가씨 이제 죽었네 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찰나에 지훈의 무릎이 아주 미세하게 굽혀지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는데요. 지훈의 전신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녀가 뱉어내는 숨결마다 서리가 앉을 듯한 냉기가 국밥집 바닥을 타고 독사의 발밑까지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었죠. 셋. 마지막 숫자가 지훈의 입술 끝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국밥집 안의 공기가 비명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지훈의 몸은 이미 지면을 박차고 독사의 가슴팍을 향해 정광석화처럼 파고들고 있었는데요. 독사는 여전히 비열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지훈의 손이 자신의 팔목을 낚아채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지훈의 입술에서 셋이라는 숫자가 채 다 떨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맴돌던 그 짧은 진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회색 후드티의 잔상만이 독사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는데 독사는 자기가 휘두르려던 그 두툼한 주먹이 왜 허공을 가르고 있는지 깨달을 틈조차 없이 이미 자신의 오른손목이 쇠지챙이에 걸린 것처럼 꽉 죄어오는 서늘한 감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걸 느껴야 했거든요. 지훈은 독사의 주먹을 아주 가볍게 옆으로 흘려보내더니 그대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 올리며 파고들었는데 우두둑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국밥집의 정적을 찢어버리자마자 시장통에서 수년간 거들먹거리던 독사의 무릎이 힘없이 바닥으로 콰당 소리를 내며 꺾여 들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면서도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었죠. 아, 내 팔 부러진다. 야, 너희들 뭐해? 당장 전현 안 죽이고. 독사가 바닥에 처박힌 채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부하 3명이 각자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쇠파이프와 칼을 꺼내 들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서슬 퍼런 쇳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상인들은 아이고 이제 정말 큰일 났네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지훈은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독사의 뒷덜미를 움켜쥐어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으며 몸을 회전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지훈의 움직임은 마치 미리 짜인 정교한 무용처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졌는데 달려들던 첫 번째 부하의 명치를 정확하게 앞차기로 가격해 저 멀리 생선 좌판까지 날려버리더니 이어서 들어오는 두 번째 부하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으며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세 번째 부하의 허벅지를 단숨에 후려쳐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져서 사람들은 지훈이 발을 몇 번 움직였는지
손을 몇 번 휘둘렀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지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칼을 휘두르던 독사의 부하를 팔꿈치로 단숨에 제 앞에 바닥에 짓눌러 버리는데 그 기세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와 같았죠. 독사는 자신의 부하들이 단 3초 만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바닥을 기며 신음하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너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독사의 뒷덜미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어 그의 얼굴을 차가운 국밥집 바닥에 더 깊숙이 처박아 버렸거든요. 3초 지났다. 너희가 병원 갈 준비하라고 했던 그 시간. 지훈의 목소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살기는 국밥집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고 바닥에 주저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님 할머니는 자기 딸이 저토록 무서운 사람이었나 싶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의 뒷모습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독사일당에게 당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는지 잘한다. 더 세게 때려줘라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지훈이 내뿜는 그 압도적인 장교의 위험에 눌려 차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채 주먹만 꽉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죠. 사실 독사일당은 이 시장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경찰조차 자기들 편이라며 큰 소리치던 인간들이었지만 지훈이 1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지옥 같은 특수부대에서는 이런 양아치들은 훈련용 샌드백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기에 이 참교육의 순간은 지훈에게는 작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거든요. 지훈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 하나를 발로 툭 차서 치워버리고는 자신의 헝클어진 회색 후드티 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기계처럼 절도 있고 차가워서 보는 이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절로 흐를 정도였는데요. 부하들은 이제 고통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발 살려주세요, 아가씨. 아니,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기 시작했지만 지우는 그들의 비굴한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검은색 시계를 다시 집어들어 천천히 손목에 차기 시작했죠.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진 국밥집 안에서 지우는 바닥에 엎어진 가마솥과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할머니의 30년 세월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다시 독사의 눈을 밟을 듯이 쳐다보았는데요. 이 국밥 국물 하나가 우리 엄마 인생이고 내 학비였어. 내가 걷어찬 게 고작 쇠덩어리인 줄 알았나 본데 넌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지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요란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지프차들이 시장 입구를 막아서며 먼지를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훈은 이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 독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성인 남자인 독사가 짐짝처럼 끌려가는 광경이 참으로 기이하게 느껴졌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지훈의 뒤를 따라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이제 막 도착한 검은 차들에서 내리는 건장한 사내들의 복장을 본 독사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절망으로 물들기 시작했답니다. 지훈은 시장 한복판에 독사를 던져놓고는 주머니에서 아주 낡고 때 묻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초록색 신분증 하나를 꺼내 독사의 콧등 앞에 바짝 들이댔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라는 직함과 함께 707부대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신분증을 확인한 독사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박았고 지우는 그런 독사를 내려다보며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장의 시계는 단 3분도 흐르지 않았지만 30년 넘게 시장을 괴롭혀온 악의 무리는 지훈이라는 한 사람의 장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제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정의로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할머니는 가게 문턱에 서서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지훈아 하고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고 지훈은 그제야 살기 띤 눈빛을 거두고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려 엄마 이제 다 끝났어라고 말하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시장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독사는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맞았는지 왜 자기 부하들이 단 3초 만에 바닥을 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멍청한 표정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는데 지훈은 흐트러진 호흡 하나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독사를 내려다보며 회색 후드티 주머니에서 아주 낡았지만 모서리가 빳빳하게 살아있는 초록색 신분증 하나를 꺼내 독사의 콧등 앞에 아주 천천히 들이댔거든요. 독사는 처음엔 이게 무슨 장난감인가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다가 신분증 상단에 선명하게 박힌 금색 국방부 문양과 그 아래에 적힌 707 특수임무단 소속 소령 한지훈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마치 전기 충격기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소령 707 부대? 야 내가 정말 그 무시무시한 부대 장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런 시장 구석탱이에서. 독사의 목소리는 이제 아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씩 지훈의 곁으로 모여들어 그 신분증을 훔쳐보더니 아니 순이민의 막내딸 지훈이가 정말 군대 장교였단 말이야? 하며 저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슴을 쓸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시장 사람들은 그동안 지훈이가 10년 넘게 고향집에 안 내려오길래 서울 가서 잘 나가는 공무원 공부라도 하는 줄 알았거나 아니면 엄마 잊고 사는 독한 딸인 줄로만 알고 뒤에서 온갖 수군거림을 다 했었는데 그게 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수부대 장교로서 자기 자신을 지워야만 했던 숭고한 침묵이었다는 걸 깨닫고는 다들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지훈은 그런 사람들의 웅성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사의 뒷덜미를 발로 툭 치며 아까 경찰서장이랑 형 동생 한다고 했나? 그 서장님한테 전해. 707 부대에서 직접 감사 나갈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라고 서늘하게 내뱉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단한지 시장 골목의 모든 공기가 지훈의 발밑으로 굴복하는 것 같았거든요. 독사는 이제 살려달라는 말도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소령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이미 차가운 군인의 눈으로 돌아가 독사 일당의 모든 범죄 행위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이 시장 지켜온 우리 엄마 가마솥을 걷어찬 건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야. 그건 이 나라를 지탱하는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짓밟은 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주지.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장 입구에서 묵직한 타이어, 마차름과 함께 검은색 지프차 세대가 줄지어 들어오며 독사 일당을 에워쌌고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일제히 지훈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절도 있게 경례를 올리자 시장 상인들은 그 장엄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박수를 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요. 수님 할머니는 가게 문턱에 주저앉아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지윤아, 내 딸 지윤아 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셨는데 지윤은 그제야 살기 띈 눈빛을 거두고 엄마에게 다가가 흙먼지 묻은 할머니의 앞치마를 고쳐 매주며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왔잖아. 하고 아주 부드럽게 웃어 보였죠. 상인들은 지윤이 10년 동안 얼마나 험한 곳에서 고생했으면 저 가녀린 팔뚝에 저런 상처들이 생겼을까 싶어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대단한 딸을 둔 수님 할머니가 부러워 수님이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네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모습이 참으로 뭉클한 광경이었거든요. 지윤은 부하들에게 독사일당을 인계하며 시장 구석구석에 남은 그들의 흔적을 싹 다 지워버리라고 명령했고 이제 시장에는 공포가 아닌 정의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하면서 깡패들에게 굽실거려야 했던 상인들은 비로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독사일당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향해 침을 뱉으며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지윤이 오늘 보여준 이 초록색 신분증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10년 동안 피땀 흘려 얻어낸 효도의 결과물이었기에 그 가치는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고 지윤은 다시 한번 시장 사람들에게 그동안 저희 엄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진정한 장교의 품격을 보여주었죠. 지윤의 정체가 밝혀진 시장 골목은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지만 아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힘 있는 자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사람들의 얼굴에 가득 피어올랐다는 것이고 지윤은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인 채 엄마와 함께 가마솥을 다시 씻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답니다. 독사는 지프차 뒷좌석에 처박히면서도 지윤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 생각나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내가 누굴 건드린 거야 하고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고 지윤은 시장의 어두운 구석까지 환하게 밝히는 노을빛을 받으며 자기가 지켜낸 이 작은 평화를 가슴 깊이 음미하고 있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지윤을 수님인의 딸이 아닌 우리 시장의 영웅으로 부르며 지윤이 건네준 그 안식 속에서 하나둘씩 다시 좌판을 정리하고 장사를 준비하는데 그 활기찬 소리가 마치 지윤의 정체 공개를 축하하는 합창처럼 시장 골목 구석구석으로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시장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던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검은색 틴팅이 짙게 발린 대형 전술 차량 석 대가 시장 골목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지윤의 국밥집 앞에 일렬로 멈춰섰는데 그 육중한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구경하던 상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터주었고 차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요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내려서 지윤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는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었거든요. 그들은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특수임무단 마크를 빛내며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윤의 앞에 멈춰 서더니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요원이 구령에 맞춰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리자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이 한순간에 잦아들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충성, 소령님, 본부로부터 현장 지원 및 호송 명령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요원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천장을 때리자 독사는 이제 공포를 넘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을 기며 자기가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국가의 최정예 요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소령이라는 사실에 절망적인 비명을 내뱉었고
바로 그 타이밍에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러 달려온 파출소장이 순찰차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나타났지만 그는 이미 현장을 장악한 군인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문손잡이를 잡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파출소장은 평소 독사일당과 형님 아우하며 뒷돈을 챙기던 사이였기에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아니, 군인들이 왜 민간인 구역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지우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소장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던져버렸죠. 소장님, 그동안 독사일당이랑 주고받은 장부 기록, 그리고 상인들 신고 묵살한 정황들 저희가 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경찰로서의 업무는 끝난 것 같으니 조용히 수갑이나 준비하시죠. 지훈의 그 서늘한 선고에 파출소장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요원들은 지훈의 눈짓 한 번에 정광석화처럼 움직여 바닥에 널브러진 독사일당과 파출소장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 깡패들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짐짝처럼 들려나가는 꼴이 참으로 시원하면서도 소름 돋는 광경이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평소 상인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던 깡패들과 그들을 비호하던 경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하고 가슴을 치며 기뻐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그동안 쌓인 서름이 터졌는지 끌려가는 독사의 뒤통수를 향해 콩나물을 한 움큼 던지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죠. 지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휘하며 부하요원에게 시장 상인들의 피해 내역을 일일이 기록하라고 지시했고 자기가 입고 있던 회색 후드티 소매를 정리하며 요원들이 건네주는 정복 상의를 그 위에 걸치는데 그 순간 지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장교의 카리스마는 아까 트레이닝복 차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보는 이들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를 정도였는데요. 수님 할머니는 그런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내 딸 지훈이가 정말 장군님이 다 됐네 하며 눈물을 닦으셨고 지훈은 그런 엄마에게 다가가 흙먼지 묻은 손을 잡아주며 엄마, 이제 이 시장에 이런 놈들 발도 못 붙이게 할게. 내가 장교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 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든든한지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받았답니다. 요원들은 지훈의 에스코트를 위해 차 문을 열고 대기했고 부패한 경찰들은 이제 군의 감시 아래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실토하며 순순히 연행되어 갔는데 지훈은 떠나기 전 시장 상인들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리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와 시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법의 심판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보여주었죠.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던 어둠과 공포는 지훈과 그녀의 부대원들이 가져온 정의의 불빛 아래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이제 시장에는 지훈의 정체 공개가 남긴 기분. 좋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마솥 김처럼 뭉클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훈이 10년 동안 가족도 못 보고 견뎌온 그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이 오늘 이단 몇 분 만에 증명되는 것 같아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지훈은 지프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의 국밥집 간판을 한 번 더 응시하며 자기가 지킨 것이 단순히 시장 한 구석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요원들의 엄호 속에 차들이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상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창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고 독사와 부패 경찰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이제 깨끗한 공기와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금 채워지며 시장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완성되고 있었답니다. 요란했던 지프차들의 엔진 소리가 시장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먼지 구름만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사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마치 꿈만 같아서 다들 자기 볼이라도 꼬집어 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지우는 부하들을 먼저 보낸 뒤에 흙먼지 묻은 정복 상의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다시 낡은 국밥집 문턱을 넘어 들어갔는데 거기엔 수님 할머니가 아까 독사가 걷어차서 찌그러진 가마솥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아 계셨죠. 지우는 말없이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고 독사의 손길에 더러워지고 찢어진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직접 풀어내더니 가게 구석에서 깨끗한 새 앞치마를 가져와 아주 정성스럽게 고쳐 매주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이 앞치마는 내가 다시 묶어줄 테니까 이제 울지 말고 나랑 같이 국밥 다시 끓이자. 지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한번 터뜨리며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는데 그동안 10년 넘게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던 세월이 미안해서 할머니는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너를 많이 미워했다 하며 가슴을 치셨거든요. 지우는 그런 엄마의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아니야, 엄마, 내가 더 미안해. 국가를 지키느라 엄마 곁을 못 지켰던 게 내 평생의 짐이었어. 이제 휴가 길게 받았으니까 엄마 옆에서 원 없이 국밥 나를게. 라고 말하며 아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하나둘씩 상인들이 국밥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금세 가게 안팎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아까 지훈의 신분증을 보고 경악했던 상인들은 이제 미안함 가득한 얼굴로 손에 저마다 가장 좋은 물건들을 들고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생선가게 사장님은 오늘 제일 싱싱한 고등어 2마리를 신문지에 말아 들고 오셨고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흙 묻은 대파며 물을 한 바구니 가득 안고 오셔서 할머니 앞에 툭 내려놓으시며 수님 언닌 지훈이가 장군님이 된 줄도 모르고 내가 저번에 지훈이 흉 본 거 진짜 미안해 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는데요.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바닥에 쏟아진 국물 자국을 닦아내고 엎어진 의자들을 바로 세우며 국밥집 정리에 힘을 보탰고 지우는 이제 소령이라는 무거운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은 채 다시 회색 후드티 소매를 걷어 올리고 가마솥을 씻기 위해 수도가로 향했죠. 30년 넘게 이 시장의 끼니를 책임져온 가마솥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지훈이 직접 장작불을 지피자 시커먼 연기를 뚫고 다시금 뽀얗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시장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따뜻한지 사람들은 이제야 정말 평화가 돌아왔음을 실감했답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장면은 자식이 잘 돼서 돌아와 부모님의 구분 등을 펴주는 거잖아요. 지우는 오늘 그 효도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준 것이고 시장 사람들은 그런 지훈을 보며 자식 자랑하는 낙으로 사는 수님 할머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가게 안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올랐거든요. 지우는 국밥이 끓는 동안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상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까 독사를 단 3초 만에 때려 눕히던 그 살벌한 여군 소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엄마 국밥을 제일 좋아하는 효녀 지훈이로 돌아와 있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다시 뽀얗게 김이 오른 국밥집 간판이 노란 불빛을 내뿜으며 시장 입구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지우는 가게 앞에 서서 평생을 바쳐 자기를 키워준 시장의 낡은 지붕들을 올려다보며 자기가 지켜낸 이 작은 평화가 사실은 국가 전체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었죠. 할머니는 "자, 국밥 나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우리 지훈이 온 기념으로 시장 사람들한테 다 쏘는 거니까 배 터지게들 드셔." 하고 시원하게 외치셨고 상인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지훈이와 할머니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훈훈한지 지나가던 달빛조차 국밥집 가마솥 위에 한참을 머물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10년의 침묵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진 그 밤, 시장 골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수님 할머니의 국밥집은 지훈이라는 든든한 방패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밝게 빛나며 오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갈무리했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가마솥 뚜껑을 덮으며 엄마를 향해 아주 인자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대한민국 소령으로서의 맹세보다 더 단단한 딸로서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도 지워지지 않을 깊은 여운이 남게 된 것이죠. 요란했던 지프차들의 엔진 소리가 시장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먼지 구름만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사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마치 꿈만 같아서 다들 자기 볼이라도 꼬집어 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지우는 부하들을 먼저 보낸 뒤에 흙먼지 묻은 정복 상의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다시 낡은 국밥집 문턱을 넘어 들어갔는데 거기엔 수님 할머니가 아까 독사가 걷어차서 찌그러진 가마솥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아 계셨죠. 지우는 말없이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고 독사의 손길에 더러워지고 찢어진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직접 풀어내더니 가게 구석에서 깨끗한 새 앞치마를 가져와 아주 정성스럽게 고쳐 매주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이 앞치마는 내가 다시 묶어줄 테니까 이제 울지 말고 나랑 같이 국밥 다시 끓이자." 지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한번 터뜨리며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는데 그동안 10년 넘게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던 세월이 미안해서 할머니는 자꾸만 딸의 거친 손등을 문지르셨거든요. 사실 수님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훈이가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뜸하길래 나쁜 마음을 먹기도 했었지만 오늘 지훈이가 보여준 그 늠름한 모습과 자기를 지켜주려 했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국밥집 안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지만 아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정적 속의 어두운 공포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고 지우는 소령이라는 계급의 위험을 잠시 내려놓은 채 다시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수돗물에 가마솥 바닥을 벅벅 문질러 닦기 시작했는데요. 30년 넘게 이 시장의 끼니를 책임져온 가마솥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지훈이 직접 장작불을 지피자 시커먼 연기를 뚫고 다시금 뽀얗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시장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따뜻한지 사람들은 이제야 정말 평화가 돌아왔음을 실감했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턱까지 다가와 지훈이와 할머니의 모습을 훔쳐보며 미안함 가득한 얼굴로 자기들이 파는 물건 중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씩 놓고 가기 시작했는데 생선가게 사장님은 오늘 제일 싱싱한 고등어를,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흙 묻은 대파를 슬며시 두고 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뭉클한 광경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딸이 손수 가마솥을 씻고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맺혔던 가슴속 응어리가 사골 국물 우러나듯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끼셨고, 지훈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굽었던 등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아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아릿해지더라고요. 지훈은 국밥이 끓는 동안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리고는 직접 따뜻한 물을 받아 엄마의 고생스러운 발을 씻겨드리기 시작했는데, 물속에 잠긴 할머니의 발이 평생 가마솥 불 앞을 지키느라 퉁퉁 붓고 굳은 살이 박인 것을 보며 지훈의 눈가에도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사실 지훈이 10년 동안 넘나들었던 사선은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전쟁이었기에 지금 이 순간 엄마의 발을 씻겨드리는 행위야말로 지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무공훈장보다도 값진 보상이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지훈아, 내 새끼, 너 저 험한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손이며 발이 이 모양이 됐니 하며 딸의 잔흉터들을 어루만지셨고, 지훈은 엄마 이 상처들 덕분에 엄마 같은 분들이 마음 편히 국밥 끓일 수 있는 거야. 나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지? 하고 응석 섞인 말투로 대답하며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는데요. 이 씬의 공기는 이제 승리의 환호성보다는 가족의 깊은 숨결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은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며 자식 자랑하는 낙으로 사는 수님 할머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가게 안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올랐거든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다시 뽀얗게 김이 오른 국밥집 간판이 노란 불빛을 내뿜으며 시장 입구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어찌나 은은한지 시장 골목 전체가 금세 온기로 가득 찼죠. 지훈은 가게 앞에 서서 평생을 바쳐 자기를 키워준 시장의 낡은 지붕들을 올려다보며 자기가 지켜낸 이 작은 평화가 사실은 국가 전체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다시 국자를 들고자 국밥 다시 끓었다. 우리 딸이 지핀 불로 끓인 국밥이니까 맛들 좀 봐. 하고 시원하게 외치셨고, 상인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지훈이와 할머니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훈훈한지 시장 골목의 어둠조차 국밥집 가마솥 위에서는 따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훈은 마지막으로 가마솥 뚜껑을 덮으며 엄마를 향해 아주 인자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대한민국 소령으로서의 맹세보다 더 단단한 딸로서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도 지워지지 않을 깊은 여운이 남게 된 것이죠. 10년의 침묵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진 그 밤, 시장 골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수님 할머니의 국밥집은 지훈이라는 든든한 방패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밝게 빛나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답니다. 지훈은 이제 다시 군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오겠지만 오늘 이 밤만큼은 오로지 엄마의 딸로서 가장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의 고단했던 세월을 따뜻하게 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폭풍 같았던 그날의 소동이 지나고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시장 입구에는 더 이상 시커먼 깡패들의 오토바이나 부패한 파출소장의 순찰차 대신 장보러 나온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과 인자한 미소를 짓는 상인들의 목소리만 가득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독사일당은 지훈이 소속된 부대의 철저한 조사 끝에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며 지금쯤 차가운 유치장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그들을 비호하며 상인들을 괴롭혔던 파출소장 역시 파면 조치와 함께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수님 할머니네 국밥집은 이제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소가 되었는데 할머니는 아침마다 찌그러진 곳을 정성껏 두드려 펴서 다시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그 소중한 가마솥 앞에 서서 예전보다 훨씬 밝고 당당한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하고 외치시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할머니는 그동안 딸 지훈이가 군대에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 안 한다고 원망만 했던 게 못내 미안하셨는지 이제는 손님이 올 때마다 벽에 걸어둔 지훈이의 늠름한 정복 사진을 가리키며 우리 막내딸이 이 나라를 지키는 소령이라고 하고 자랑하시는 게 하루의 가장 큰 일과가 되었답니다. 지훈은 이제 휴가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정복 대신 다시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엄마 곁에서 서빙을 돕고 있었는데 아까 그 살벌했던 여군 소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엄마가 건네는 깍두기 한 조각에도 환하게 웃음 짓는 효녀딸로 돌아와서 시장 상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상인들은 이제 지훈이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지훈 소령님 오늘 고등어가 아주 싱싱해 라든가 우리 집 참기름 한 병 가져가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하며 저마다 정을 듬뿍 담은 선물들을 건네는데 지훈은 그때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의 따뜻한 인심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죠. 엄마, 나 내일이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데 혼자서 괜찮겠어? 이제 그놈들 다시는 여기 얼씬도 못하게 손 써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지훈이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젓는 엄마의 허리를 뒤에서 꽉 껴안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는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이 시장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누가 감히 이 할미를 건드리겠냐? 너는 나라 지키는 큰일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걱정은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겨라 하시며 딸의 손등을 연신 쓰다듬으셨는데요. 사실 할머니의 그 투박한 말씀 속에는 이제야 딸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지훈은 그 진심을 느끼며 자기가 선택한 군인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엄마의 이 평범한 일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독사 같은 인간들에게 자릿세를 뜯기지 않아도 되니까 가게 앞에 더 예쁜 꽃들을 심기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활짝 웃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한 건 상인들의 눈빛이었죠. 예전에는 공포에 질려 땅바닥만 보고 걷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훈이가 심어준 그 용기 덕분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된 것인데 지훈은 그런 변화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기가 흘린 피와 땀이 이 작은 시장 골목에 얼마나 큰 희망의 씨앗이 되었는지 깨닫고는 묘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시장 골목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지훈은 엄마와 함께 국밥집 문을 닫고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지켜보는 상인들마다 역시 자식 농사는 수님 언니처럼 지어야 해 하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훈은 내일이면 다시 긴장감 넘치는 전장과 부대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제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주는 엄마와 이 따뜻한 시장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얻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국밥집 가마솥의 잔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녀의 진심은 이제 시장 전체의 온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고, 지우는 엄마의 굽은 등을 보며 속으로 엄마, 내가 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평생 엄마의 이 웃음을 지켜줄게라고 굳게 맹세하며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는데, 그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고 시원한지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거든요. 10년의 침묵과 오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하게 된 이 평화로운 에필로그는 단순히 한 가족의 화해를 넘어 정의가 승리하고 진심이 통하는 세상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시장의 활기찬 풍경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감동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